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귀농하면 빚쟁이 된다고.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 봤을 때 뭐 빚이나 대출 없이 100% 자기 돈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농사 지으려고 뭐 땅도 사야 되죠. 기계도 사야 되고, 뭐 나무도 사야 되고, 꽃도 사야 되고, 모종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빚이나 대출은 저는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대출부터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고 농사 지으시면 진짜 귀농 빚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귀농 빚쟁이 되는 거니까 귀농 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작물이나 지역 이런 거 다 선정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이 벼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새싹인삼이라는 거를 좀 시도했었어요. 제가 청창농 지원할 때 새싹인삼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새싹인삼을 하게 된 계기는 진짜 얼토당토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프랜카드에 새싹인삼 분양 이런 거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호기심을 느끼는 편이니까 가서 상담을 받았죠. 보니까 컨테이너 안에 그 선반을 이렇게 세워놓고 새싹인삼을 심어가지고 키우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냥 가서 보니까 뭐 손에다가 흙도 많이 안 묻힐 것 같고 떼약볕에서 농사 안 지어도 될 것 같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를 듣기만 해봤고 본 거는 처음이어서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일도 너무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얼마 투자해야 되지?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때 당시가 한 4, 5년 전쯤이었으니까요.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 5억? 30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귀농 대출, 뭐 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 이런 걸 받아서 시작을 해볼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같이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진짜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귀농을 결심해서 시골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으려면 통장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보통 한 3억,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3억, 5억이 진짜 그걸 가지고 계신 분도 저는 거의 본 적도 없고요.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몇 평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게 땅이거든요. 뭐 키우는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시작부터 막 10,000평, 100,000평 이렇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한 1,000평을 기준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저희 동네 논이 평당 약 16만 원, 그리고 밭은 33만 원까지도 가네요. 뭐 이걸 어림 잡아서 1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1,000평에 사면 한 1억 5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땅을 샀으니까 뭐 집도 지어야 되겠고 기계도 사야 되겠고 나무도 사야 되고 모종도 사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에서 5억은 진짜 우습게 들어가요. 이미 계획도 세워놨고 농사 지으면 금방 이제 갚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족한 자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위한 귀농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귀농을 하게 되면 우선 3억 원의 귀농 창업자금 이게 지원이 돼요. 2%의 금리로
5년 거치 한 10년 상환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뭐 5년 동안에는 이자만 연에 600만 원씩 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3천만 원씩 10년을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농사를 착실하게 지어서 상환을 하겠다라는 계획부터, 그때부터 농사 빚쟁이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 창업농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 우리 젊은 농업인 분들, 예비 농업인 분들은 5억의 자금을 받아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달콤함에 너무 쉽게 대출을 일으켜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농사를 지을 땅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거주할 지역에 위치한 땅의 지번을 확인해 보시고, 현장에도 가보시면서 농사 지을 땅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100%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분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농지은행을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주로 이 논이 많이 나오거든요. 벼가 아닌 타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임대료도 80%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꼭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땅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까를 고민하시게 되죠. 이건 보통 내가 잘 알고 있는 작물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작물들을 선택을 하곤 해요. 딸기, 뭐 상추,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돈이 될 것이다, 대중적이니까 수익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교육을 들으시거나 어떤 멘토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나한테 맞는 작물이 어떤 건지를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거 돈 되는 작물이다, 고급 정보다, 이런 솔깃한 말에 어떤 작물을 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귀농의 제일 1원칙은 수익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작물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농사로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농산물 소득 자료라고 있어요. 약 300평에서 얻을 수 있는 작물별 순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노지 농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시설로 옮겨 보니까 적게는 300만 원, 토마토의 경우는 300평에서 1,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네요. 저는 뭐 꽃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관심이 없긴 해요. 장미를 보니까 꽤 고소득 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마다 작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작물은 바로 지역 특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고가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연고가 없이 귀농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라면 저는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밀어주는 그런 특화 작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특화 작물을 선택해서 농사를 시작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논산에는 딸기, 익산은 고구마, 뭐 해남도 고구마, 고창에는 수박, 뭐 무주에는 천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농사가 장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든 잘만 키워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가게에 문만 열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죠.
농사는 여러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놔야 돼요. 농사는 결국 팔아야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키울지 고민이시라면 내가 이주하려는 지역의 작목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지역 농업기술센터 가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지역 특화 작물은 작목반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함께 농사 지어서 같이 공동 출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특화 작물은 또 지역에서 밀어주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관련된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키우면 그 모종이나 이런 기초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영농 기술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물을 심기보다는 팔기 좋은 작물을 선택하셔서 안전한 농사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어떤 친인척 분들이 농사를 이미 그 지역에 짓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라면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연고가 없는 분이 귀농을 하시는 거라면 내가 어떤 지역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작물을 키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해당 영농 기술을 익히신 다음에 그 작물을 많이 키우는 곳, 그러니까 그 작물이 특화된 지역으로 가셔서 농사를 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거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작물 키우겠다고 마음에 드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혼자 농사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게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농 빚쟁이 돼서 야반도주 했다는 말, 그거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귀농해서 무리하게 대출 땡겨서 농사 짓고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출 없이도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대출 받으면 더 잘 된다는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은 이 농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받쳐져야 작물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장비의 효율화도 생기고 인건비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무리한 대출은 은행의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무리한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을 먼저 알아보시고요. 작물은 유행하는 것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그런 실패 사례들이 꽤 많이 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특화 작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 최소 3억은 굳으셨어요. 그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